개인 경유 차량은 요소수, 사재기 자제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국가가 유지돼야 국민도 존재합니다. 늘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은 평민, 농민 등 가난한 서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북아의 물류 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이 최근 전례 없는 곤경에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디젤과 경유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수의 품귀 현상으로 화물트럭과 소방차는 물론 심지어 탱크와 장갑차까지 멈춰서는 등 그야말로 국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인데요. 이는 그동안 요소수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던 한국의 입장에서 최근 불거진 호주와의 무역 마찰로 전력난이 심화된 중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제한을 실시한 데 따른 반작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간곡한 부탁에도 중국은 오히려 이번 건을 한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한국은 마침내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사태도 가볍게 극복한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본 결과 대참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현재 한국 언론사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당장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등 깊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 초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택배나 운송 차량 등 물류업계에서도 대형차를 시작으로 운행을 멈추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류대란, 다음엔 건설 현장, 그 다음엔 농가, 마지막으로 폐기물 수거로 확산돼 일각에선 일상생활 전반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조합의 전국 노선 버스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4만 5천여 대의 노선 버스들 중 무려 35%의 필수적인 요소수 재고는 연말이면 고갈이 확정이었고, 서울과 경기의 일부 버스업체의 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재고가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 실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강원과 충청도, 경상도 등지에서는 고작 사흘이면 바닥을 예상하는 업체가 나오는가 하면, 특히 농어촌과 벽 오지에 투입되는 버스의 경우 요소수 사용 비중이 77%에 달해 사실상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지역에선 시민들의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점차 현실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시각 비상이 걸린 물류업계에선 가격을 떠나 요소수 재고가 남아있는 주유소라면 어디든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관찰되고 있었는데, 이는 화물차들이 한창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야 할 오후 시간, 정상적인 경우라면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할 터미널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한 화물차 기사는 자신의 트럭은 주행거리가 길고 물건을 많이 실어야 하기 때문에 3, 4일에 한 번씩 요소수가 필요하지만 이제 남은 주행거리는 고작 150km가 전부라며, 동시에 택배 근로자 400명이 모여있는 SNS 대화방의 간선차가 멈추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퍼지는 등 궁여지책으로 급한 기사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간신히 상황을 버티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동시에 품귀 현상이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인천항과 같은 주요 항만이 화물 처리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패닉에 빠진 일부 건설업체에선 다수의 레미콘을 요소수 업체로 집단 이동시켜 건설 현장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선 이것이 그저 일부 업계의 걱정일 뿐 평범한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안심시켰지만, 이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명절 때 흔히 발생하는 택배 대란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했는데, 현재 모든 업계들이 거미줄처럼 길길하게 연결돼 있는 한국 산업의 특성상 물류 대란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곧 자동차나 철강, 그리고 전자산업 등 모든 제조업계의 납품 일정에 극심한 차질을 주게 될 것이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사회체제는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한반도 전체가 올스톱되는 경우도 그리 과장된 분석은 아니었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간 데에는 지난 한일 무역 갈등 시절 빚어진
반도체 소재 부족 문제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내 요소수 수입의 전량을 오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지난해 사용한 전체 물량 83만 톤의 23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요소수라는 것이 크게 민간용과 공업용 그중에서 공업용은 다시 산업용과 차량용으로 나눠지는데 대중국 수입 물량이 총 55만 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공업용만 환산할 시 무려 90%에 달해 사실상 한국 산업의 명주를 중국에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 충격적인 진실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올해의 경우엔 전체 수입 물량 31만 6천 톤 중 중국 수입량이 근 31만을 기록, 거의 98%에 육박하는 바람에 전문가들은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한국이 중국 경제에 속박되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적어도 국내 생산이 어려우면 수입 다변화와 같은 차선책이 필요함을 강력히 역설하기도 했죠. 한편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기업별 요청 물량이 수출 진행 상황 등 현황 파악에 주력하며 중국 측에 신속한 검사 진행을 요청했고, 동시에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현재 상황이 장기화돼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 유럽연합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디젤 차량 비율이 높은 한국의 약점을 간파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해 일종의 갑질을 하려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전력난이 심화된 데 따른 재고량의 부족을 이유로 수출 검역 기준을 핑계 삼아 한국의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을 붙여 수출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날렸고, 무엇보다 중국이 현재 주요 식량 자원인 밀 재배를 앞둔 시점에서 각종 화학비료 가격 상승 억제와 물량 확보를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 재개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만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중국 상무부 측이 생활 필수품을 비축하라는 공고를 낸 시기와 교묘히 맞물리는 점에서 일부는 이번 수출 제한은 사실상 일본의 무역 규제와 다르지 않고 행여나 한국의 대중국전 참전을 의식해 고의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가까이서 지켜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던 중국은 이번 결정이 대단히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소수라는 것이 반도체 소부장과는 달리 개발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아주 쉬운 영역이었는데, 한국에선 그동안 단가가 맞지 않아 생산을 임시 중단하고 있었을 뿐 소식을 접한 국내 기업들은 과거의 기억을 살려 곧바로 긴급 생산 체제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국내 요소수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은 발빠르게 제3국으로 눈을 돌려 내년 1월부터 러시아에서 요소수 일부를 공급받기로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고, 이는 곧 당장의 위급한 상태만 벗어나게 되면 품질 면에서나 브랜드 이미지 면에서나 중국은 상대하기 매우 껄끄러운 경쟁자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중소 생산업체에서 만들어진 요소수는 불순물 농도가 평균적으로 0.1%를 유지하는 중국산 제품에 비해 영수준에 가까운 완벽 그 자체였고, 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창 디젤 차량이 유행했던 서구권 국가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는 중국 정부가 전량난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요소수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일본의 소부장 사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역수출 규제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선행돼야 했지만, 현재 한국에서 운행 중인 디젤 차량의 수가 무려 1,000만 대에 근접한다는 점에서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에 불과했는데요. 반면 자체 생산과 수입 다변화가 정착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달 남짓의 시간이 필요했기에, 이는 곧 현재 한국의 모든 분야가 적극 협조하여 그동안 비축해둔 요소수를 나눠 쓰는 등 공생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위기 상황마다 함께 뭉쳐 극복하는 성향이 있는 한국인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 같은 행위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는데요. 대단지의 창고와 항만들이 집결해 있는 한국의 대표 물류도시 인천의 경우 지금과 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에 어떤 지역보다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한 119 안전센터에 포착된 충격적인 내용의 CCTV 영상은 이 같은 걱정을 단숨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늦은 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송도에 위치한 안전센터 앞에 차를 세우더니 이윽고 트렁크에서 쇼핑백 크기만한 상자 3개를 THLH 센터 출입문 앞에 놓은 뒤 호련히 사라졌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이를 폭발물로 의심해 경찰 수십 명이 출동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해당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10리터짜리 요소수 3통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자칫 소방 차량이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해 요소수를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청사 CCTV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 번호를 특정하지 못했고 편지 한 통조차 남겨두지 않아 결국 행방을 찾는 데 실패했음을 전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부된 요소수를 곧바로 송도 소방서로 전달해 사용할 계획을 알리며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준 당사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이 같은 한국인들이 각계 분야에 넘쳐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실에서 뜻하지 않게 닥쳐온 이번 위기 사태도 그리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죠. 분명한 건 쓸데없는 석탄 수입 규제로 자신들만 천문학적인 피해를 떠안게 된 중국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번 건을 계기로 중립을 자처하던 한국에게 대중국 견제와 관련 불필요한 명분만 하나 더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청중의 일부 의견. 무역 전쟁 상황입니다. 국가가 멈추는 위험이 있는 소재는 몇 달 몇 년간 긴급 사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역시 한국엔 저런 선한 분들이 많기에 열강들 틈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죠. 감사합니다. 영웅들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앞날에는 오직 희망뿐입니다. 말없이 요소수를 두고 가신 영웅님. 당신들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화이팅! 항상 이런 위기 시에 나타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네요.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정말 무엇이든 일본이나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게 우리에게 하나도 이로운 것이 없다는 걸 알고 꼭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질 않길 바랍니다. 정부가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요소수 빠르게 수입하고 공장 섭외하고 원료 수입해서 공장 빠르게 돌리자 국산화하자. 호주, 러시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중국을 분열시킵시다. 조금만 힘을 낸다면 중국은 분열될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